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어제 하루 했는데, 이 영상 제작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서 오늘은 지속 가능한 공유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만난 둘째 날,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단원의 목표를 찾아서 정리해 보거나 서로 다른 두 교과의 목표를 합쳐서 학습 목표를 모둠별로 재정립하고 각자 그 목표에 맞는 활동을 해보는 기회를 줘봤습니다. 새학기 시작 이틀째 활동 맞습니다. 저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목표인 학생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려고 도전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어떤 기회를 줄지를 생각하며 수업을 디자인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학생 스스로 목표를 찾고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기회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처음 저의 수업 스타일을 접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올지 진단평가와도 같은 학생들은 전력 질주를 해야 했지만 제 맘엔 오리엔테이션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요. 대신 학생들이 교과서를 참고도서로 활용하는 수업을 자주 디자인합니다.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고 제작 시간을 줄여야 하니 바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1, 2교시는 국어, 대화와 공감 단원입니다. 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원이죠.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계획부터 평가를 진행해 보려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단원이 끝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매우 잘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행동할 때 평가에서 매우 잘함이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우선 5분간 이 단원을 훑어보고 그 기준, 어떻게 하면 잘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거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살펴본 다음에는 모든 별로 다시 모여서 5분간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5분간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정리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역시나 학생들이 잘할 리가 없죠.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은 이 차시별 학습 목표를 하나하나씩 나열하거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하죠. 네, 코칭하는 교사는 피드백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며 대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지?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으로 다시 한번 학생들이 제출한 화이트보드를 수정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5학년 학생이고 처음 하는 거라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피드백을 듣고 상대방이 공감할 때 알맞은 표정과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그 아래에 알맞은 에 대한 기준을 적어 놨더라고요. 알맞은이란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는 표정을 짓는 게 바로 알맞은 거다라고 그 모듬만의 기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듬은 친구의 고민을 듣고 알맞은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해서 이 알맞은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관점과 기준을 정립하더군요. 전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 되겠구나.
그런데 이 교사들도 정말 이 평가와 관련해서 많이 어렵죠. 이 평가 기준,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채점 기준 등 다양한 이 평가 관련 용어들이 있고, 이를 학생들이 만든다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교시에서도 5교시가 미술과 칠과 단원이 있었는데요. 그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들이 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미술은 자기 탐색을 기반으로 뭐 머리 구조도나 뭐 그림, 이름표,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활동이었었고요. 실과는 이 자기의 성장 과정을 뭐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로 나눠서 살펴보고 이를 표현해 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탐색에 기반을 둔 활동을 굳이 나눠서 이거를 각각 해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1시간은 교과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탐색하고 미술과 실과의 이 두 단원에 어, 이거를 같이 합쳐서 어떻게 목표를 이제 적고 이거에 맞는 활동을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각각 모둠별로 우리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자라고 각각 선택을 했고 필요한 준비물도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다 적어서 같이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역시나 서로 비슷한 내용이어도 이 두 가지 과목을 연결해서 하나의 학습 목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활동이었기 때문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었고, 학생들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한 활동을 각 모둠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모둠은 나무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했고, 어떤 모둠은 여러 칸으로 분할해서 정리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뇌 구조도를 2개를 놓고 어렸을 때랑 지금의 뇌 구조를 실과에서 나왔던 이 4가지 발달 영역으로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조금 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 흥미로웠던 수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셋째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놀러 오세요. 작은 도전이 모이면 교육이 바뀝니다. 선생님들 함께 시작해 보시죠. 감사합니다.